4주 초급 강의 시간입니다. 4주 실내 8. 여기가 이 사람의 자리지요. 이 4주 주인공의 자리입니다. 갑, 월이 사이고 사중에 정기 병화가 있으니까 정기 병화를 보고 목생화 하니까 식신이지요. 식신. 일관과 동일한 음양이면서 내가 설기 또는 생하면 식신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나를 돕는 오행이 어디 있나 살피고 돕는 오행이 뿌리가 있나 혹은 또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나 그 부분을 일단 살펴서 일간이 왕한가 약한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약하면 일간을 돕는 것이 기라고, 일간을 돕는 것이라는 것은 일간갑을 생해주는 것이나 일간갑과 동일한 오행인 목이 있어줘야 합니다. 일간이 적당히 왕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이고 너무 강하면 저번 시간에 기운을 빼내주거나 재성을 제압을 해서 내 것을 만드는데 힘을 사용하거나 그것도 안되면 관성으로 내 기운을 눌러주는 것이 사주의 가장 기본적인 판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은 일단 먼저 지지의 지장간을 보면 자도 지장간 중에 갑이 없고 사도 지장간 중에 갑이 없고 신도 오도 지장간 중에 갑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뿌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뿌리가 없는 상태. 그 다음에 갑을 돕는 것은 을인데 을목이지요. 을목도 지장간을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그래서 을목도 뿌리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갑목은 목이니까 수생목 해야 갑을 돕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연간연지에 임자가 있어서 수생목합니다. 수생목. 임이라는 것은 편인, 나와 동일한 오행이면서 나를 생하니까 편인. 그 다음에 자는 자중개수가 정기니까 음양이 다르고 나를 생하니까 정인입니다. 자에는 지장간 임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중에서 임수가 투간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임수가 뿌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임의 녹이 해지요. 임은 머리고 임의 몸은 녹이라고 해서 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한 칸 앞이 자지요. 그래서 임일간이 아니더라도 일간이 아니더라도 임 중심에서 자는 자는 양인입니다. 근데 이걸 양인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이 일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임인성이 자양인세를 두고 있어서 아주 활발하고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나를 극하는 것은 경금이지요. 경금. 경금은 신중에 정기가 투강된 거지요. 투강되었다는 것은 신중에 경금도 따로 있고 천간에 경금도 있으니까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지, 신중에 경금이 지장간이 없어지고 천간으로 올라가서 투간되었다고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경금도 있고 신중에
전기 경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운을 빼는 것은 목생화 이렇게 한번 빼지요. 목생화 한번 빼지요. 그래서 관성이 나를 극하고 식신상관이 내 기운을 빼내고 그 세력을 비교를 해보면 경하고 신은 뿌리가 있죠. 사오는 양자 두 개이고 그래서 얼이라는 것도 사실상 뿌리가 없으니까 힘이 없지요. 단지 있는 건 임자 하나뿐인데 임자가 수생목하지만 역부족이죠 지금. 그 사화 오화는 지지 있으니까 천간에서 뿌리가 없는 것보다는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신중에 경금이 투관되었으니까 식신상관이 내균을 빼거나 나를 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운이 조금 갑중심에서는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위에서 이론 7에서 관인 쌍청 신왕자는 문무 장상하리요 했는데 이 사주는 초급에서는 조금 어렵겠지만 관인 상생입니다. 여기 관을 이 옆에다가 노트에다가 관 그리고 인 서로 상자를 쓰고 생활생자를 써서 이 사주 옆에다가 관인상생이라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관인상생. 여기 보면 관이 있죠. 관이 있고 여기 보면 인이 있죠. 관이 나를 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갑이 그대로 당하니까 관인으로 돌려서 나를 치는 놈을 인성기운으로 금생수해서 그 기운을 받아서 수생목하는 겁니다. 관이 나를 바로 극히오지만 이런 경우는 관인 인성 관인 상생하니까 나를 치러 오는 놈이 인성으로 기운이 돌아서 나에게 생해주니까 바로 옆에 있어서 갑을 괴롭히는 부분도 있지만 심하게는 못 괴롭히겠지요. 관인상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명리수구로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인상생은 그 자체로도 길하지만 식신이나 상관을 하나 정도 보면 완벽한 관인상생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인상생은 아주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를테면 공무원 팔자처럼 비록 공무원이 아니더라 해도 아주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식신상관 중에 하나만 보면 되는데 이 경우는 두 개지만 이 살아라는 자체가 별 힘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초급에서는 설명하기 너무 힘들고 단지 상관이나 식신 중 하나만 있는 모습이 됩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관인상생 관인상생은 명리수거입니다. 관인상생은 식신상관 중에 하나만 보면 완벽한 관인상생인데 이런 사람들은 매우 안정적으로 살아간다. 관인상생의 식신상관 중에 하나만 보면 완벽한 관인상생이 되고 식신상관을 보지 않더라도 관인상생은 매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인상생 경우는
관이나 인성운이 오면 길하겠지요. 여기 보면 병호 정미운의 불길 한미 가정에서 출생했다 했습니다. 관인 상생인데 병호가 오면 화극금에서 관을 극하겠지요. 관을 방해를 하겠지요. 그리고 나도 그다지 강하지 못한데 목생화 슬기가 되고 관을 제압을 하지요. 관을. 그러니까 이 경우는 관이 제압당하니까 관은 권력, 명예, 그리고 안정적인 부분이 되는데 실질적인 힘이죠. 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관을 극해버리면 이 경우는 관인상생, 원래 사주가 관인상생의 형세인데 식신이 와서 관을 극해버리니까 안정적인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병호 정미운에는 불길하다고 그랬습니다. 화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무신운부터 시작이 됐다면 역시 토금으로 재관되죠. 목극토 하니까 편재, 음양이 같으니까 신은 다시 경금에 뿌린 동시에 이민수의 장생입니다. 장생. 장생이라는 것은 12운성을 보시면 임은 신에서 장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신대운부터 시작을 했으면 이 사람은 제법 여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겠죠. 그렇지만 병호운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화운의 안정적인 실질적인 나의 힘인 관을 극해버렸으니까 실질적인 바탕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사주 자체는 관인상생은 매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 나를 치는 놈인데 이 관을 인성이 튼튼하게 있어서 금생수 수생목 권력이고 문서도장.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나의 실질적인 힘, 문서라는 것은 도장, 문서, 안정적인 어떤 삶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인상생하면 명리속으로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데 식신이나 상관 중에 하나를 보면 완벽한 관인상생이다. 여기 보면 신유 순로 발전했네요. 신유에는 순탄한 길로 갖고 발전이 있었다. 경운에는 고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경운에는 경이 하나 더 들어오고 관성이지요. 이때는 재성까지 밑에 있지요. 재성까지. 그래서 재생관, 술토가 재생관 금생수하지요. 화가 사호화가 양자가 있는데 사는 어차피 힘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기 힘듭니다. 초급에서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술운에는 관을 도와주는 재성까지 나왔지요. 관의 힘을 더욱 실어주는 재성이 나와서 토생금, 토생금. 화하고 금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지요. 여기는 사가 힘은 없는데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인데 싸우는 모습도 토가 중간에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갔지요. 그러니까 경운에는 높은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의 운에도 길하지요. 관성이니까 여기도 관인상생이지요. 관인상생 사주인데 다시 관인상생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원에는 불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에는 불길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제가 식신상관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산은 어차피 힘은 없습니다. 좌우충했으니까 조금 불길했을 겁니다. 이 자원에는 원래 식신상관 하나 정도만 있으면 좋은데 이 부분까지 충을 했으니까 그때는 좀 불리했을 겁니다. 이론 8,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급이 초급 강의 저번 시간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 초급한테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많이 나간 것 같아서 좀 힘든 부분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사주 신뢰구입니다. 개축년 정사월 갑오일 병인십니다. 역시 갑일주지요. 갑오의 성격은 저번 강의 시간에 어떻다고 했습니까? 불평불만이 매우 많다. 항상 자신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한다. 살아오면서 자기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를테면 부모님들이 다른 자녀가 있을 때는 경제 사정이 좋아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보내지 못했다던가 기타 등등 부모님으로부터 자기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갑은 항상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갑이는 외유내강인데 강자에는 강하고 약자에는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일주가 갑을 돕는 것은 인이죠. 인. 인 중에 갑이 있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컴퓨터가 중간에 다른 메시지가 떠서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갑은 뿌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튼튼한 편이지요. 일단은 튼튼한 상태. 튼튼한 상태인데 갑을 더 돕는 게 있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보면 수가 있죠. 수. 축중에 개수라는 지장간이 있지요. 그래서 개수가 있으니까 투간이라고 합니다. 투간. 축중에 개수가 있었으니까 투간. 그렇지만 토국수하니까 정식으로 이를테면 여기에 뭐 해가 있거나 뭐 이를테면 유가 있거나 하는 경우보다는 토국수하는 면이 좀 있으니까 조금은 불리하지요. 그런데 축이라는 것은 축중의 지장간이 신, 기, 개가 있지요. 신이 있으니까 또 금생수하지요. 개수가 있으니까 또 개하고 동류오행이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토국수하지만 그 토국수하는 게 좀 약한 편이고 어느 정도 축이 개수에게 힘을 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이게 돕는 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묘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하고 그래서 일단 이 사주는 신약이지요. 신약. 신약인데 아주 신약은 아닙니다. 아주 신약은 아닌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개가 어느 정도 힘이 있지요. 뿌리도 있고 갑도 인에 뿌리를 두고 있지요. 어느 정도 힘이 있지요. 그래서 아주 신약은 아닙니다. 대신에 병은 오에 뿌리를 두고 있지요. 정도 오에 뿌리를 두고 사의 힘을 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식신 상관이 일간보다는 다소 강한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 오, 술, 화국이지요. 저번에 원을 그린 것을 보관을 하고 계시면 인오술 원을 크게 그려놓고 저번 시간에 했죠. 인오술 화국이 되고 사유축 금국이 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올묘진운에는 성공이 없었다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병이 떴지요. 내가 식신상간보다는 약한데 다시 식신이 왔지요. 내가 조금 약한 편입니다. 약한 신약인데 다시 식신이 와서 기운을 빼냈지요. 사주에서도 보면 목생화 슬기, 목생화 슬기, 목생화 슬기, 목생화 슬기. 단지 뿌리는 인에 있고 개도 축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수생목하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약한 신약인데 식신상간이 왕하니까 내가 조금 약한데 다시 병이란 게 와서 목생화 기운을 빼내버렸지요. 몸이 약한데 다시 기운을 더 빼냈으니까 좋을 리가 없겠지요. 그리고 진토도 내가 제압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약한 상태니까 조금 불리하지요. 진이라는 것은 갑에게는 좋은 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중에 지장간을 보시면 계수, 을목, 부토가 되어 있지요. 을목도 나에게는 도움이 되고 계수도 도움이 되어서 갑이 진토를 본다는 것은 좋은 토양 위에서 아주 충분히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갑이 좀 약한 상태에서 다시 재성 역할을 진토가 하니까 이때는 좀 불리합니다. 내가 제압을 해서 어, 힘을 써야 되니까 사주 원국에서는 인호술 합의되었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인묘진 합의되나 안 되나 또 될 텐데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역시 설명하자면 초급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을묘운에는 왜 분리했나? 이 부분도 초급이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중에 정이 투간 이렇게 격국을 논할 때는 사중에 정이 투간되었다 하고 사중에 병도 투간되었다고 하는데 이 격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이 을묘가 정이라는 상관이 강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다스려 줘야 되는데 을묘가 다스리려는 정을 목생화하니까 이 격 부분에서 나쁜 작용을 하는 것을 도와버리니까 이때는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하기 힘드니까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인 오고 개축 오고 이러면 좋겠지요. 내가 조금 약한데 개축도 나를 돕는 것이고 갑인도 나를 돕는 것이고 이때는 내가 좀 약한데 힘이 생기는 지지가 왔으니까 내가 이때는 튼튼해져서 능히 식신상관의 활동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갑인이라는 것이 왔을 때는 나에게는 도움이 되고 개축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개축에는 동지의 조력이 있고 회사에서 발전을 했고 가정에 충실했고 신상이 건전했다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자연 형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갑이 있고 인이 있고 큰 나무지요. 큰 나무. 큰 나무에 축중에 개수가 투간되어서 수생목하니까 나무에 수분을 공급을 해서 자랄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런데 내가 조금 약한데 주변에 꽃만 잔뜩 피었지요. 화라는 것은 꽃입니다. 나무가 힘이 없는데 꽃만 잔뜩 피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와서 말하기를 아, 이 나무는 비실비실한데 꽃만 잔뜩 피었네. 이렇게 말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가비 논에는 내가 힘을 받아서 힘이 있는 상태에서 꽃을 피우니까 모습이 보기가 좋지요. 개축운에도 또 수생목 하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꽃을 피운 상태가 아주 좋아 보이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갑이 인에 뿌리를 두고 개축에 수생목을 받고 다시 갑에 갑인이 들어왔다면 목이 왕한 상태에서 화를 충분히 피울 수가 있지요. 식신상간도 뿌리가 있어서 왕한 상태니까 이런 경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목자에 불화자에 통할 통자를 써서 그 다음에 밝을명을 써서 목화통명이라 합니다. 목화통명. 이 부분도 사주수급입니다. 목화통명, 목화통명. 목화통명이 되면 화라는 것은 문화를 뜻하죠. 문화. 그래서 나무에서 문명 문화의 꽃이 활짝 핀 상태가 됩니다. 목이 들어오면 이런 경우는 문화라는 것은 학교 공부, 뭐 예술 이렇게 되지요. 이런 분들이 교사를 하거나 나이가 들면 교장이 되거나 합니다. 목화 통명만 잘 이루어져 있으면 운세가 조금 떨어져도 기본적인 면은 충분히 누리고 살게 되는 팔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화 통명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튼튼한데 꽃이 활짝 핀 상태면 매우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 경우를 나무 목자에 불화에 통할 통자에 밝을명에서 목화통명입니다. 목화통명. 이런 사람들은 문학적 기질도 있고 교사를 하거나 예술적인 기질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조금 신약했는데 목이 들어오거나 수가 와서 충분히 나를 수생목하면 나무가 튼튼해지고 꽃을 활짝 피운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목화통명이라 합니다. 목화통명. 근데 개축이라는 것이 사실은 연애 있죠. 연애 보면 정인이지요. 갑하고 이런 경우도
연에 있을 때하고 개축이 월에 있다면, 개축이 시에 있다면 그 차이를 볼 때는 연에 정인이 있을 때는 문서상으로 더 큰 문서를 지게 된다. 왜냐하면 연이 가장 큰 범위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격국 유제거하는 황천 성명하리라. 격국이라는 것은 좀 어렵지요. 배우지 않으셨으니까. 유제거하는 황천 성명하리라. 이 부분도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관 무파, 재관이 손상됨이 없다는 것은 재와 관이 뿌리가 튼튼히 있고 재를 극하는 비견급제나 관을 극하는 식신상관이 왕하지 않으면, 세력이 강하지 않으면 이때는 관직, 관은 관성이니까 관직, 재가 재생관 하니까 관이 더 왕해지지요. 그래서 관의 힘이 튼튼해지니까 이때는 관직 충실 분명하다. 물론 일간이 재관을 감당할 만큼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는 관직 충실 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조 신례 10입니다. 갑이 이 사람의 자리입니다. 갑 일간이. 역시 인중에 갑이 있으니까 통근에서 뿌리가 생긴 거지요.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 갑이 연에 있어서 나하고 동일한 노행인데 나를 돕는 건 분명한데 갑이 이렇게 뿌리가 있긴 하지만 조금 멀고 지지에는 갑 부근에는 전부 화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일간은 비록 뿌리가 튼튼하지만 목생화 설기를 해야 되고 목생화 설기 기운을 빼내주고 갑도 기운이 빠져버리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중에 병화가 투간이 되어서 여기는 뿌리가 있는 모양새입니다. 튼튼하지요, 식신이.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봐도 신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약. 일간이 갑에 의지하려고 했으나 갑을 돕는 수도 없고 뿌리도 없는 갑이라서 기운만 많이 빠져버리지요. 그러니까 신약이 분명한데 이럴 경우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일단은 나를 돕는 게 들어와야 합니다. 나를 돕는 게. 오가 있죠. 병호. 그 옆에다가 기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축술미, 축술미는 삼형, 축술미는 석삼자를 써서 형할형자를 써서 삼형, 삼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축하고 술하고 미는 서로 얽혀서 괴롭고 서로 미워한다.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축술미. 그 다음에 인사신, 인사 뱀사자 신 원숭이 신자를 써서 인사신. 인사신도 사명입니다. 서로 얽히고 서로 미워한다. 그 다음에 자묘, 자하고 묘도 서로 얽히고 미워한다. 자묘. 그 다음에 오하고 오, 말하고 말, 오는 형이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와 오는 다른 오를 만나면 서로 미워하고 얽힌다. 유하고 유도 서로 만나면 얽히고 서로 미워한다. 그 다음에 해하고 해도 서로 만나면 얽히고 미워한다. 이걸 모두 형이라고 합니다. 형. 형벌할 때 그 형자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축술미 사명, 인사신 사명, 자묘 형, 그리고 진하고 진도 만나도 형이 됩니다. 진하고 진. 그래서 진진 자형, 스스로 자자, 스스로 형하죠. 진하고 진은. 진진은 자형, 오오도 자형, 유유도 자형, 해해도 자형입니다. 그래서 자형 되는 것은 진, 오, 유, 해가 있죠. 진, 오, 유, 해. 그래서 이 네 개가 다 모이면 진, 오, 유, 해 네 개가 다 모이면 환자형합니다. 환자형. 그래서 진, 오, 유, 해가 다 모인 해는 여러 가지로 얽혀서 괴롭습니다. 요건이 진이라는 것도 있고 오도 있고 유도 있고 해도 있고 네 개가 다 모여서 형이 되면 그런 애는 여러 가지로 얽혀서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형 되어 있지요. 이런 경우는 형이라고 합니다. 형. 신약인데 신약인데 식신상관만 절비하게 있으니까 나를 돕는 운이 와야 합니다. 이거 병호 정미는 대운이 아니고 연운 중에 온 겁니다. 연운 중에. 연운이라는 것은 대운 말고 올해는 기해년이지요. 기해년. 연운은 기해년인 경우 연운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무술년이었습니다. 무술년. 내가 힘이 없는데 슬기가 많이 되지요. 많이 되니까 나를 도와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병오 정미는 화지요. 화. 내가 힘이 없는데 다시 내 기운을 빼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한테는 너무 힘없고 무기력한 일들이 생기겠지요. 이때는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병오 정미 대원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맞지요. 뭔가 내가 너무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 상황이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부한테 의지를 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병호 정미운에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초급자들이라도 이해를 좀 하기 쉬울 겁니다. 연갑, 연간의 갑, 연지의 오, 월간의 경, 월지 오지요. 그러면 갑경충했죠. 갑경충. 오오형. 천간이 충하고 지지가 형했지요. 그러니까 천간끼리 충이나 극이 된 상태에다가 지지가 또는 충극이 되거나 형이 된 경우, 그러니까 천간 지지끼리 서로 어, 서로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서로 미워하는 거죠. 여기가 초년, 여기가 중년, 말년 이런데 여기 보면 가보하고 경호하고 이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생겼지요. 벌써 사주를 보더라도 갑경충, 오형 이렇게 천간끼리 서로 충돌하거나 지지가 서로 충하거나 천간 지지 모두 서로 충돌하거나 형하면 혹은 충하면 그냥 천간만 이렇게 충해 있으면 흉이 적은데 지지까지 형이 겹치거나 같이 충형이 겹치면 이 시기 때는 뭔가 안 좋은 일이 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병호정미운의 설기가 많이 돼버렸으니까 사주 원국에서도 이미 암시가 되었는데 다시 병호정미운에는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내가 약한데 임신교육이 오면 금생수, 금생수, 수생목 하지요. 금생수, 수생목. 내가 힘이 많이 생기지요. 임계수가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뿌리라는 것은 금생수를 한다는 겁니다. 근본이 있다는 겁니다. 금생수, 금생수, 수가 왕해져서 내가 약한데 수가 금생수, 수생목, 수생목. 그래서 임신계유년에는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수운에는 대체로 좋았겠지요. 근데 수룰에는 또 가면 인오술 화국이 되어버리죠. 술토 기운도 그대로 있고 또 인오술 화국이 되어버리죠. 저번 시간에 배우셨듯이 술이 화고인데 화를 보면 가둬 잡아 넣으려고 하는데 인오술 화국도 되었고 화가 너무 많지요. 하나 둘셋넷 화 두 개 정도면 술이 잡아 가두는데 세 개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먹느냐 먹히느냐 상태인데 네 개가 돼버리면 술은 이 화세에 눌려버려서 술이 천적인데 화는 천적을 이긴 상태에서 더 맹렬해집니다. 그러니까 술운에는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론 10을 보면 제살구전 하면 권직경영 양상길이다 했네요. 그러니까 재생관하거나 재생관하는 것인데 제살이라는 것은 재생관하는 것이고 살은 7살입니다. 7살 평관. 그래서 제가 7살을 생한다 이 말은 7살은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무직이라고 했지요. 싸움, 쟁투, 그리고 살기, 그리고 강한 힘, 재생관, 재생사라니까 제가 평관을 생하니까 평관은 강한 뭐 권력 이런 부분입니다. 약간의 폭력성을 띤 관성 이럴 경우는 권력직, 권력직 이런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이 자기 자리고 인중에 갑이 있어서 뿌리가 있죠. 어느 정도 튼튼하지요. 그리고 을도 해수가 있어서 수생목, 수생목합니다. 사전만 계속 들으시니까 좀 지겹고 어, 별 재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사주 강의 중간중간에 재밌는 말들을 가끔 하는데 그 사주 잘 보는 분들 중에 이전에
박도사라고 있었습니다. 박도사. 아마 뭐 사주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그분이 워낙 사주를 잘 본다 그래서 한때는 부산, 경남, 전국에 있는 사주 보시는 분들이 박도사를 감금을 했다고 해요. 자기 아는 거 내놔봐라. 뭘 그렇게 많이 아는데 무슨 비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잘 맞추느냐. 그래서 감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도사가 어떤 핑계를 대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박도사는 인연법이라 해서 박도사 인연법 검색해 보면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박도사 감정하는 사람 옆에서 박도사가 어떻게 감정하나 그 옆에서 사주 명식을 작성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많으니까 사주 명식하고 대운하고 연운하고 신사를 기본적인 걸 이제 기록을 해서 그 손님 차례가 오면 박도사가 일부러 사주 명식을 쓰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옆에서 그렇게 해주는 분이 있는데 박도사가 감명할 때 뭐 이를테면 다른 방이겠지요. 이쪽 방에는 박도사가 있고 뭐 방 하나 문을 두고 손님들 쭉 대기하고 있고 거기서 사주 명식을 써서 박도사한테 갖다 주겠지요. 그러니까 박도사가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나 그렇게 작성해 주는 사람도 많이 궁금했겠지요. 그러니까 박도사가 감정할 때마다 몰래 몰래 저쪽 방에서 메모를 하는 겁니다. 메모를 해가지고 그 자료가 많이 모이면 그걸 어디다 팔거나 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줘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제가 공부할 때는 그런 비법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제 사주 자료나 뭐 사주 옛날 고서적 같은 경우는 구하기 힘들면 빌려서 복사를 하는데 보통 대학교 앞이나 뭐 중고등학교 앞에 가면 대량으로 복사하는 복사 전문점들이 많은 곳이 있지요. 거기 가서 복사를 하게 되는데 복사를 하러 가면 이제 사주 관련된 복사를 하면 그 주인이 복사집 주인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나한테 좋은 자료가 있는데 구매를 하시라. 그 복사집 그 주인은 어떻게 그 자료를 구했냐 하면 다른 분들이 자기 자료 연구한 걸 복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맡겨놓고 2, 3일 있다고 오라고 그렇게 하고 복사를 한 부 한 다음에 그 복사할 부분을 자기도 복사를 해서 한 부 보관을 합니다. 그렇게 해놨다가 뭐 여러 부를 보관을 하겠지요. 그래서 사주 관련 뭐 복사를 하러 오시는 분한테 자료를 내 보여주고 사시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도사 자료도 옆에서 사주 작성해 주는 분이 자료를 모았다가 한 사람한테 흘렸는데 그게 전부 전국적으로 그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뭐 비법서라고 해서 그 뭐 사주 제야에서 사주 연구한 분들 자료들이 참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그 자료들 보면 그 자료들 중에는 제법 귀한 것들도 있습니다. 정말 연구를 열심히 해서 복사하러 갔다가 복사집 사장이 그걸 몰래 카피를 해둬서 뭐 팔고 팔고 하니까 계속 번져나가는 거지요. 박도사 비법이라고 해서 박도사 그분은 사람이 오면 당신은 무슨 띠 남편하고 결혼했다 이 부분을 정말 잘 맞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이제 사주 배우시는 분들은 박도사가 정말 사주학을 너무 열심히 연구해서 천재적인 어, 기질이 있어서 비법을 개발해서 그렇게 잘 맞추나 보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정신 수양도 해보고 수행도 해보고 부적이나 주문에 대해서 술법도 아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맞추는지는 알죠, 제가. 그 박도사라는 분은 어, 어느 책에 보면 뭐 이건 제가 말했다고 하면 제가 또 욕을 먹을 일이지만 어느 책에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 사주를 그렇게 잘 보는 게 그 책에는 제가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하여간. 정말로 그 과정을 쭉 적나라하게 고발식으로 쓴 건데 어, 이보라고 그래요. 이보라고 하는데 귀자에 들려줄 보자. 뭐 보도 신문 보도할 때 그 보자를 쓰는 모양입니다. 이보라 해서 어떤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면서 주문을 오랫동안 외워요. 주문을 오랫동안 외고 염원하고 하는 그 술법이 있는데 그 술법을 통한 겁니다. 술법을 통하고 나면 언젠가부터는 귀에다 대고 이 사람은 어떤 팔자다. 어떻게 살아간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이런데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된다. 뭐 일본에서 전화를 하면 사주 명식만 주는데도 그 사람 가족 주변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 것 전부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 박도사 귀에만 들리도록 그 책에는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말을 못하지요. 박도사 좋아하는 분들한테 욕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이보라는 술수가 있습니다. 이보라는 술수를 뭐 인터넷 검색해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귀자에 들을 보자 이보라는 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보라는 술수를 쓰면 뭐 귀신병사나 신의 병사라고 해서 미래를 보는 그런 귀신류나 신병류가 박도사 귀에만 들리게끔 모두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 이론보다는 귀에 그렇게 운명을 알려주니까 대통령 만나도 자신 있게 말을 하고 또 뭐 누구를 만났는데 금방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 정말 비가 하늘에서 갑자기 쏟아지니까 그걸 보고 탐복하는 정치인이나 뭐 사업가나 수두룩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돈을 무더기로 벌어들입니다. 이름도 뭐 전국으로 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게 이보 수행을 해서 터득을 하고 뭐 거의 신의 경지처럼 맞추면
그 대가를 나중에는 받아야 됩니다. 그 책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박도사가 말년에 양쪽 신장이 다 떨어져 나가고 좀 무참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양쪽 신장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면 아니면 병이 들었거나 하면 사람이 멍청해지고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죠. 신장이 떨어져 나갔다기보다는 양쪽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합니다. 옛날 조선시대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요. 어느 날 대단히 뛰어난 선생이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줄줄이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사람만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맞춰버립니다. 미래도 맞춰버리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술수를 쓰면 끝에 가서는 수명도 줄어들고 비명 행사를 하지요. 왕에게까지 갔다가 상담을 잘못했다가 바로 왕이 분노해서 뭐 그렇게 해버리거나.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많이 알고 자기가 사주를 깨달아서 자기만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박도사나 뭐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주 이론을 대단히 뛰어나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버리면 공부하신 분들이 사실 기가 많이 죽지요. 나는 언제 그렇게 될까? 근데 그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주를 보겠습니다. 사주 신뢰 11. 여기도 일간이 갑입니다. 자기 자리입니다. 밑에 바로 인을 깔고 있지요. 인 중에 정기 갑이 있으니까 바로 투간되어서 어, 착근이랍니다. 착근 뿌리를 두고 있다 해서 이런 경우는 어, 사주 병격이나 어떤 분들은 전옥격이라 합니다. 전옥격. 바로 자기 밑에 자기의 녹이 있지요. 갑의 녹은 인, 을의 녹은 묘, 병의 녹은 사, 정의 녹은 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일간인데 일간 녹을 바로 밑에 깔고 있는 것을 전녹격이라 합니다. 전녹격.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전녹격이 뭔가 나올 겁니다. 이제 갑하고 인이 이렇게 있는데 도와주는 것은 을, 수생목 하니까 해수도 있고 해가 또 갑을 생하기도 하니까 괜찮지요. 어느 정도 왕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재성이죠. 재성, 기미 재성. 그리고 설기 나한테서 힘을 가져가는 것 오. 그리고 나를 제압해서 내 기운을 깎아내는 것은 금극목하니까 경금칠살 편관입니다.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 왕하고 내가 기운을 빼내거나 감당하는 재성이나 나를 극해오는 관성을 어느 정도 감당할 능력은 있는 상태지요. 누가 봐도. 그래서 이런 사람은 대운만 좋게 가주면 뭐 어느 정도 뭐 큰 탈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운이 초년에는
뭐 내 기운, 내가 감당해야 될 재성이 들어왔으니까 조금 힘들었겠죠. 근데 뒤에는 정묘, 병인, 을축, 갑자 이 부분도 목이 있죠. 뭐 여기도 지지에 목이 있죠. 여기도 목 그리고 북방으로 갔지요. 북방이라는 것은 해자 축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돕는 쪽으로 갔으니까 뭐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고 활동도 내가 적당히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경금이란 관성을 쓰기도 하고 어, 그런데 이제 어, 뭐 별 탈 없이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사주에 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격에서 그 사람이 매우 뛰어나고 매우 풍요로움을 산다든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격이라는 게 자평진전이 격을 다루는 학문인데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자평진전을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평진전도 번역이 되어서 텍스트본으로 카페나 다른 데 검색해 보면 자평진전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번역한 텍스트들이 돌아다니니까 한번 일단 구해서 자료로 보관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평생 대성공은 없었다. 그렇지만 천성이 인후하고 총명하고 다재하고 진년 이후에 지금까지는 내가 좀 감당하기 힘들었지요. 진년 이후에 초등학교 선생으로 교육에 종사했으며 처자덕이 있고 건강했다. 술년이라는 것은 개 다음이 술이지요. 앞에가 개전이 임이겠지요. 해 앞이 술이겠지요. 대운이 역행을 했지요. 기무, 정, 병. 그러니까 개 앞이 임이고 해 앞이 술입니다. 술년 이후는 뭐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누구나 다 불리하지요. 보면 갑이 나무이고 해 중에도 지장간 갑이 있으니까 갑이 튼튼하지요. 갑이 튼튼하고 을도 수생목을 받아서 나한테 힘을 보태주니까 어느 정도 왕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미오 있죠. 저번 시간에 배운 방이삼합 그러면 살을 불러와서 사오미 이렇게 되겠지요. 근데 여기는 뭐 고급에서 쓰는 이론인데 사오미 되고 다시 인이 있으면 인이 먼저 해와 합하면 해는 가만히 있어서 살을 못 치겠지요. 그렇지만 사오미가 된 상태에서 해가 먼저 움직이면 해가 살을 충하겠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뭐 여기서는 일단 사오미가 되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아까 배우셨죠. 목이 튼튼하고 화가 있으면 목화통명했지요. 목화통명. 그러니까 목화통명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내가 힘이 있는데 목생화, 싸움이 화옥의 화생, 화로 내가 힘이 있어서 기운을 빼내서 활동하고 김이 사옴이었지만 미토는 그대로 토기운이 있다고 했죠.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서 화생토 돈도 벌고 그 다음에 토생금에서 관이 좀 약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밑에 사오미 화국이지요. 화국에 앉아서 금이 녹을 위기지요. 그렇지만 기미가 있어서 괴우
살려놓고 있지요. 기미가 토니까 기가 미중에 기토 뿌리가 있으니까 토생금에서 겨우 살려놓고 있지요. 왜냐하면 사오미 화국이 있어서 화극금이 심한데 밑까지 화를 만드는데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라서 금이 그걸 많이 받은 상태인데 기미가 토생금에서 겨우 살려놓고 있지요. 목화 동명된 부분만 있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살아간다. 목화 동명이라는 것은 목이 인자함입니다. 인자함. 어질인자입니다. 목은 어질인자입니다. 화는 예의범절입니다. 화는 예의범절. 인자함과 예의범절이 갖춰진 사람, 목화 통명, 교육자, 소설가, 문화예술 방면으로 활동하는 사람. 화는 예술입니다. 튼튼한 나무에서 화가 있으니까 튼튼한 나무에서 꽃이 울긋불긋 활짝 핀 모습이지요. 목화통명입니다. 목화통명. 근데 관이 조금 약하지요. 겨우 살려놨지요. 그래서 목화통명 자체로만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아까 배우셨죠. 관인상생도 관인상생만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기는 목화통명의 죄를 생하고 관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대성공은 없었지만 천성이 인자하고 목화통명 머리에서 갑이 머리지요. 머리에서 목생한다는 것은 머리에서 다양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화니까 싸움이 화니까 목화통명 갑이 머리라고 했지요. 머리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니까 총명하다 이랬습니다. 총명하고 다재다능하고 진년 이후에 초등학교 선생해서 교육에 종사했다. 처자덕이 있고 건강하다. 자신의 부인은 김이지요. 김이. 내가 목극토 극하는데 나는 양이고 음이니까 정제입니다. 정제. 내가 왕하고 내가 왕하니까 식상으로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고 재성을 내가 제압을 할 수 있으니까 게다가 재성이 사오미 화국이 있어서 묵생화 화생토하지요. 화생토. 그러니까 재성의 근본이 있지. 그러니까 처자덕도 있고 목화 동명의 교육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성격은 외유내강하고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하고 가보가 있으니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하고 술 한잔씩 하면서 불평불만을 많이 틀어놓겠지요. 교장한테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가보 같으면. 그다음에 경인이 있으니까 갑의 갑의 신체가 인이지요. 경인 이렇게 되면 야무진 사람, 야무지게 인내심을 갖고 꾹 참고 뭘 잘해내는 사람이 경인입니다. 경호니까 부모님 중에 꼼꼼하거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겠지요. 그 머리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기미 같으면 여러 사람, 여러 대중을 생각하는 마음이 관대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 조상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그런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식신생제는 부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재성은 돈이지요. 재물. 식신은 돈의 근본이 있는 거지요. 식신생제하니까
돈의 근본이 있으니까 부자가 많다. 식신이라는 것은 식복입니다. 식복. 식신생재에는 부자가 많고, 상관생재에는 거부가 적다고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관생재에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주 신례 12를 보겠습니다. 갑 일간에 갑의 뿌리가 있나 봐야겠죠. 진중에도 없고 미중에도 없고 자자도 없지요. 그래서 갑이라는 건 일단 뿌리가 없습니다. 단지 지장간 미지장간에 보면 을이 있습니다. 을은 나한테 도움을 주겠죠. 진중에도 을이 있습니다. 걔도 있고 도움이 되겠죠. 일단은. 그러면 내가 뿌리가 없지만 나를 돕는 인성은 있는가? 나를 돕는 게 인성이니까 내 밑에 자가 있습니다. 자의 정기가 개입니다. 이렇게 자 중에 개가 정기인데 자 중에 개도 있고 천간에도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요. 그럼 이를 투간이라고 하고 상호 연결되니까 뿌리가 있어서 개수가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뿌리가 있고 개수는 나에게는 음량이 다르니까 수생목 하니까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수생목하고 뿌리가 있어서 수생목하고 경금이랑 근원이 있어서 금생수도 해주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왕한 상태입니다. 내가 왕한 상태지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 삼합 배우셨지요? 진하고 자가 있으면 삼합 수국입니다. 수국.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걸 종이에 그리셨던 걸 가지고 계시면 신자진 삼합이지요. 수생목, 자가 뿌리가 있어서 수생목, 신자진 수국이 있어서 수생목. 또 토가 있지만 내 힘을 빼는 토가 있지만 토생금 금생수로 가버렸지요. 그러니까 수가 매우 왕성하지요. 수가 매우 왕성한 상태입니다. 자연 형상으로 보면 물이 아주 많습니다. 투간이 되었으니까 물이 더 많은 거지요. 그리고 자진 삼합 중에 두 개만 있으면 신을 부르거나 끼워 넣어서 수국이 되죠. 수국. 그러면 수가 매우 왕성하지요. 이렇게 되면 자연 형성으로 보면 연못이죠. 연못. 근데 연못인데 큰 연못입니다. 물이 가득 찬 연못인데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이 가득 차 있는 연못에 떠 있는 연꽃 같은 모습이죠. 연꽃. 아니면 물 위에 떠 있는 부초. 이런 경우를 부목이라 합니다. 부목, 똘부자에 나무 목자를 써서. 뭐 또 다른 식으로 보면 물이 아주 많은데 둥둥 떠 있는 것은 연못 섭지에 보면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섭지 중간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물에 반쯤 잠긴 상태로 서 있는 나무겠지요. 보기는 좋지 못하죠. 거기다가 비가 더 내리면 나무가 썰려 내려갈 위기가 있는 모습이죠. 사주가. 그래서 이청이라는 게 신자진만 안 이루었으면 나름 괜찮았는데 이친이 신자진 수국을 이뤄서 부목인 상태입니다. 부목.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뭐 금이 와서 금생수 하면 그래도 물이 많은 연못에 비가 더 내려서 홍수가 내려버립니다. 홍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것은 둥둥둥둥 떠다니겠죠. 물에 썰려서. 이런 사람들은 떠돌이 팔자가 있고 평생 뭐가 잘 안 됩니다. 나를 생해주는 것도 너무 많지만 갑 자체가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화나 토가 와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미와 진토가 있지요. 신자진도 만들지만 진토 성분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진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토극수 해서 초급에서 배우셨듯이 토극수라는 것은 제방을 만든다, 뚝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운에 가정대패했다. 신운이 금생수 물이 더 불어나 버렸습니다. 유운에도 금생수 물이 더 불어나 버렸습니다. 신운에는 경금의 뿌리가 생겼죠. 신중에 지장간 전기가 경금입니다. 경금이 이렇게 투관되었지요. 그러면 수의 근원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고 12운성으로 수는 그러니까 12운성 도표를 보시면 걔는 다른 곳에서 장생을 하고 있지만 12운성 보는 법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정식 그대로 보는 법이 있고 임계 해자 수를 몽땅 몰아서 신에서 장생인 걸로 보는 12운성법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개는 신에서 장생입니다. 12운성으로. 장생은 그 기반이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금생수 신의 경금에 뿌리가 생기고 이때는 정말 신이 들어와 버렸지요. 공해진 게 아니고 신자진. 원래 자진이 있는 데다가 신을 공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신자진이 일단 형성되었다 보고 다시 신이 들어오니까 또 신자진이지요. 그래서 신운에는 가정대패 홍수가 나버렸습니다. 갑이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홍수가 나서 나무가 둥둥둥 떠내려갑니다. 을료년에도 마찬가지지요. 만약에 갑인 이렇게 들어왔으면 좀 낫겠지요. 을묘 이렇게 들어왔으면 좀 낫겠지요. 근데 금수가 너무 왕해져 버렸습니다. 병수론에 가서는 화토가 들어왔지요. 아까 토가 없으면 그래도 제방을 해서 뭐 수기운을 제압을 해서 수기운을 물을 많이 빼내서 아름다운 호수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진하고 미연이 있지요. 그래서 병술에는 병이 화, 술이 토지요. 화토가 들어와서 화토를 도우니까 물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토로 제압을 해서 물을 좀 빼내버리고 주변 뚝을 튼튼하게 해놓으니까 정말 보기 좋지요. 아름다운 연못이 되었습니다. 여자 경우 같으면 이런 경우는 수가 많고 나무가 있고 뭐 물이 너무 많은 연못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둥둥둥 떠다니는 연못인데 나무가 화토운이 오면 수를 제압을 해서 물을 좀 줄이고 주변에 뚝을 쌓고 아주 단장을 이쁘게 합니다. 그러면 부잣집 정원에 보면 아름답게 꾸며놓은 연못처럼 되어버리지요. 병술이니까 목생화 하니까 꽃도 피고
연꽃인데 뿌리가 없으니까 연꽃인데 목생하니까 연꽃이 활짝 피고 주변에 뚝을 이쁘게 화투가 들어왔으니까 이 가능성이 있고 화투가 투기운을 더 도와서 이쁜 정원이 되지요. 그러면 부잣집에 아주 아름다운 연꽃 정원 같지요. 여자분들은 이럴 경우에는 참 힘들게 살다가 이 10년간은 부잣집 남자를 만납니다. 뭐 유부남이건 뭐 미혼이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부잣집의 정원의 연못이 되니까 부잣집, 그것도 아주 큰 부잣집 남자를 만나서 10년간은 참 행복하게 삽니다. 돈도 풍성하고 자기 자신이 아름다운 연못이니까 부잣집 운명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지요. 부잣집에 있는 연못이 되어버렸으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남자인데 병수룬에 유산 토지가 있어서 그 유산 토지가 있었는데 그게 도시계획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돌연 폭등한 겁니다. 재산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시골에 보면 논밭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도로가 나거나 뭐 도시 계획이 생기거나 공공단지를 지어버리면 그 주민들 때 땅값이 엄청 올라가 버려서 단번에 떼부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자분 같으면 엄청 부잣집 재벌을 만나서 돈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그야말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 대운의 10년간. 10년간을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런 맛으로 인생을 산다 할 정도로 나에게 이런 행운이 오다니 이런 생각을 10년 동안 하면서 꿈속에서 뭐 궁전 꽃이 만발한 궁전에 살듯이 그런 꿈의 세계가 자기한테 현실로 오는 겁니다. 정운에도 길었다고 합니다. 무운에도 토가 왔으니까 길하고 근데 이제 해운, 자운, 추운에는 좀 그렇지요. 물이 더 와버렸으니까 다행히 해자 축수가 왔어도 위에 화토가 있어서 그 흉이 좀 반감하기는 했습니다. 이때는 인생의 황금기겠지요. 해자 오는 불일 양배 좋은 배우자의 자녀가 창성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물이 나무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물이 많은데 해자 초근에는 더 불길해야 되는데 흉이 반감했다는 것은 토극수에서 자를 좀 줄여주지요. 화가 술을 좀 말려주고 화생토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흉이 좀 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흉이 심해야 되는데 축에도 뭐 축 자체도 약간 축 중에 신하고 개 금수가 있어서 불리하긴 하지만 천간에 기토도 있고 축 자체가 토니까 큰 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 12 인수의 무간살도 어, 관직을 제대로 얻을 수 있다고 뭐 하는 그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상으로도 인수만 아주 뛰어나게 일관하고 조화가 잘 돼 있으면 잘 살아요. 그런데 관록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관성이 구비가 되고 인성도 왕하면 아까 말씀드렸지요. 관인상생. 관인상생으로 더 길해진다. 아까 사주 수고입니다. 근데 뭐 인성으로서도 관을 얻을 수 있긴 합니다. 대신에 인성 자리가 특별히 뛰어나거나 아주 절묘하게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관을 얻기도 합니다. 근데 관이 나타나서 인성하고 왕한 상태보다는 못하겠지요. 사주 신뢰 13을 하겠습니다. 갑일간입니다. 갑일간. 갑일간을 일단 뿌리에서 지지에서 뿌리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없지요. 미중에 을이 있고 미중에 을이 있고 신중에 임수가 있습니다. 축중에 개수가 있어서 축중의 개수는 수생목, 신중의 임수는 수생목, 미중의 을목도 힘이 되지요. 그런데 이제 갑 자체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을의 뿌리는 미에 있습니다. 미에 지장을 찾아보시면 을이 있습니다. 정도 나에게서 기운을 빼가는 정도 미중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을 자체가 조금 약한 편이지요. 약한 편. 뭐 약한 편이긴 하지만 을목도 있고 뭐 신중에 임수도 있고 축중에 개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갑이 드러내놓고 돕는 건 없지만 지장간에서 수도 있고 을목도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미중을목, 신중, 임수, 축중, 개수에서 갑이 힘이 튼튼하다고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힘을 써서 제압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재성이 미중의 기투가 기가 있으니까 갑과의 관계가 정제입니다. 정제. 그리고 신중경금이니까 평관, 재관이 지지에 가득하고 다시 상관까지 뿌리가 있는 채로 투관이 되었지요. 그래서 내가 왕성할 가능성도 있지만 재관도 재와 관성, 식성도 무시를 못하지요. 식신생재 생관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사후에는 상업적으로 가정을 이루었다 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격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지금 처음 배우시니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내가 약하면 나를 도와주는 운이 오면 좋은 거고, 내가 강하면 내가 내 기운을 빼내주는 식신, 재성, 내 기운을 눌러주는 관성이 오면 이롭다. 이렇게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격국을 공부를 하고 충되거나 합되면서 아까 보셨지요. 사오미 화국으로 변하거나 신자진 수국으로 변하거나 이런 관계 때문에 반드시 임묘진 이 모군이 와도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자꾸 생기는 거지요. 이 갑을이나 이 때는 내가 다소 약한데 수운이나 모군이 왔을 때는 좋아야 되는데 충이라는 변수도 있고
있고, 이민 대원 같으면 월하고 관계를 볼 때는 수극화하지요. 아까 배우셨지요. 천간은 서로 상호 극하고 목극토하지요. 지지도 상호 극하지요. 지지만 극해버리면 큰 문제는 없는데 오는 대운의 천간이 극을 하고 지지도 극을 하면 더군다나 월지를 그렇게 상하 충극을 하면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정말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사실은 수목이 있어서 좋아야 되는 운인데 천간이 극하지요. 지지도 극하지요. 월지를 이렇게 대운이 극해버리면 10년간 중에 한 어느 순간 한 2, 3년 정도는 굉장히 난감한 일이 생깁니다. 개묘도 마찬가지죠. 천간이 상호 충극하죠. 정계충하고 수극화 상태가 되죠. 묘미 합의되긴 하지만 일단은 목극 토관기가 성립이 되죠. 그것도 연도 그렇지요. 수극화 목극토, 수극화 목토, 수극화 목토. 그 인묘원에는 사실 좋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인운에는 손재 병액이 생겼다. 그러니까 초급자로서는 오, 여기는 내가 약하니까 인묘운에는 내가 상당히 좋아져야 되는데 왜 나빠졌을까? 묘운에는 분주했다 그러지요. 정계충, 목국토, 연도국하고 가정궁인 월지도, 월간지도 정계충, 목국토. 또 월간지도 정임합했지만 수극화, 목국토. 천간이 극하고 지지도 극하거나 천간이 충하는데 지지가 흥하거나 천간이 충하는데 지지가 극하거나 충하거나 하면 특히 월지를 충극했을 때는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황당한 일이. 그래서 이 부분 보면 이런 부분이 초급자로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니까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나에게 힘을 보태주면 좋은 운이 오고 내가 힘이 강할 때는 빼내주거나 재성이 오거나 관성이 오면 길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살 식상 용인자는 무파하면 진기로다. 관살이나 식상의 용인자는 뭐 식상은 일단 빼버리고 관인 상생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오늘은 초급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 시간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반복해서 시간 나실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